조희현이 스스로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는 해명이 아니라 자폭이었다. 나는 솔로 30기 논란은 방송이 끝난 뒤 조명이 꺼진 자리에서 더 거칠게 터졌다. 화면 속 갈등은 일부에 불과했고, 진짜 파장은 출연자들의 단체 대화방과 SNS에서 시작됐다. 이다은을 둘러싼 말들, 침묵, 조롱. 그리고 뒤늦은 사과가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시청자들은 단순한 연애 예능의 다툼이 아니라 한 사람을 고립시키는 과정 전체를 목격하게 됐다. 논란의 중심에는 조희현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억울하다는 듯 이다은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직접 올렸다. 하지만 그 순간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다. 조희현이 보여주려던 것은 억울함이었지만 시청자들이 본 것은 피해자의 상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가해자의 태도였다. 겉으로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대화의 흐름은 진심 어린 사과보다 앞으로 닥칠 비난을 피하려는 방어처럼 보였다. 특히 대중을 가장 분노하게 만든 장면은 이다은이 답장을 하지 않자 나온 한마디였다. 답이 없는 것을 보니 사과받을 마음이 없는 것으로 알겠다는 식의 메시지는 사과가 아니라 압박처럼 들렸다. 피해자가 마음을 추스를 자신이 먼저 시간조차 말을 주지 않고 꺼냈으니 상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태도였다. 이 문장이 공개되자 시청자들은 조희현이 왜 비난받는지 스스로 증명했다고 반응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전에 이어진 질문이었다. 조희현은 이다은의 눈물과 상처를 말하다가 곧바로 경수와 사귀는 것이 맞느냐는 식으로 사적인 연애 이야기를 물었다.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척하면서도 그 안에서 다시 가십을 찾는 듯한 태도였다. 이 장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다은이 느꼈을 소외감과 불신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졌다. 조희현이 공개한 캡처는 순식간에 온라인에 퍼졌다. 커뮤니티와 댓글창에는 가해자의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희현은 게시물을 지우고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연 판도라의 상자는 오히려 자신을 무너뜨리는 증거가 됐다. 대중은 그의 사과 방식과 말투, 그리고 이다은의 침묵을 해석하는 태도에서 차가운 자기중심성을 봤다. 그 사이 걸스토크로 불린 단체 대화방의 동맹도 빠르게 흔들렸다. 조희현, 영숙, 정희가 함께 이다은을 향해 차가운 말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은 여론의 불길을 키웠다. 처음에는 단단해 보였던 관계도 비난이 거세지자 순식간에 갈라졌다.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정희였다. 그는 더 이상 조희현과 함께 묶이면 자신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한 듯 이다은에게 따로 연락해 사과했다. 이다은은 라이브 방송에서 정희의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한마디는 상황의 흐름을 바꿨다. 정희가 먼저 빠져나가자 영숙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처음에는 법적 대응을 생각하는 듯한 태도였지만 조희현을 향한 여론이 거세지고 정희가 사과를 통해 숨통을 트자 영숙 역시 장문의 반성문을 올렸다. 그는 라이브 방송에서 눈물을 보이며 이다은을 소외시키고 귓속말로 상처를 준 행동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과가 이어질수록 조희현은 더 고립됐다. 영숙과 정희는 조희현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언팔로우했고 영숙은 방송 이후 함께 찍었던 단체 사진과 추억의 흔적까지 삭제했다. SNS에서의 언팔로우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었다. 대중에게는 더 이상 당신과 같은 편이 아니라는 공개적인 손절 선언처럼 보였다. 한때 같은 방에서 이다운을 비웃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위기가 오자 각자의 생존을 위해 서로를 버렸다. 이 장면은 사건의 본질을 더 잔인하게 만들었다. 이다운을 고립시켰다는 의혹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자신들끼리도 믿지 못하고 무너졌기 때문이다. 연대처럼 보였던 것은 우정이 아니라 이해관계였고 사과처럼 보였던 행동도 상당 부분 여론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처럼 비쳤다. 결국 조희현은 연인과 멀어지고 동료들에게서도 버림받은 사람처럼 남았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촌장 엔터테인먼트 마지막 회단체 리액션 현장에서 또 다른 분노가 터졌다. 이다은과 경수, 조희연과 영호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출연진들이 모여 방송을 지켜보던 순간이었다. 화면에는 이다은이 다른 방에서 자신을 향한 험담을 듣고 큰 충격을 받는 장면이 나왔다. 그는 방으로 돌아가 문 뒤에 주저앉은 채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던 일부 남성 출연진의 반응은 차가웠다. 특히 변호사 상철의 말이 큰 비난을 불렀다. 그는 왜 저기서 듣고 있느냐는 식으로 말했고, 시청자들은 그것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으로 받아들였다.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왜 그 말을 들었느냐고 묻는 순간, 초점은 가해자의 말이 아니라 피해자의 위치로 옮겨간다. 그래서 대중은 상철의 태도에 더 크게 분노했다. 광수와 영수 등 다른 출연자들도 대화 내용이 잘 들렸을 것이라거나 듣고 싶어서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조희현 역시 미안한 표정보다 억울한 반응을 보이며 왜 방에 들어가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말했다. 이 장면은 이다은이 겪은 고립이 단순히 몇 사람의 말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주변의 방광과 웃음, 그리고 차가운 해석이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다. 설은 이후 비판을 받자 대중의 지적에 감사한다며 입장을 내겠다는 취지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미 그의 말은 퍼진 뒤였다.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시청자들이 원한 것은 복잡한 법리도 인 중립도 아니었다. 그 순간 필요한 것은 고통받는 사람을 향한 최소한의 공감이었다. 이다은에게 더 아픈 장면은 영작에서 나왔다. 방송 내내 영자는 이다은의 유일한 안식처처럼 보였다. 이다은도 SNS에서 영자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그의 응원과 위로가 없었다면 힘든 시간을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리액션 방송에서 영자는 자신이 공용 공간을 피한 이유가 이다은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 귀찮은 일과 논란에 끼기 싫어서였다고 말했다. 그 고백은 이다은에게 치명적이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의지했다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했을 뿐이라는 의미로 들렸기 때문이다. 조희현은 그 말을 듣고 영자가 현명하다는 듯 웃었고, 영자도 그 분위기에 맞춰 미소를 보였다. 시청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이다은이 왜 더 깊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했다. 방송 이후 이다은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통증으로 쓰러졌고 급성 위경련 증상과 호흡 곤란 속에서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말 한마디와 웃음 하나가 사람의 몸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이후 이다은은 자신의 SNS를 정리했다. 자신을 조롱하거나 방관했다고 느낀 30기 출연진들의 계정을 언팔로우했고 곁에서 진심으로 지켜준 경수만 남겼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러난 이다은의 과거는 대중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16년 전 그는 경북 김천여고에 다니던 19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수능을 앞둔 시기에도 그를 놓지 않았고 국어 교사이자 시인이었던 배창환 선생님을 만나 자신의 삶을 시로 풀어내기 시작했다. 대구작가협회가 주최한 가야산 청소년 문화 캠프에서 시 부문 장원을 차지했고 전국 여고생 100일장에서도 상을 받으며 재능을 인정받았다. 학교 선생님들과 문단의 어른들은 그의 가능성을 아껴 돈을 모았고 수능 직전 이다은의 첫 시집 생각하면 눈시울이 세상에 나왔다. 그 시집에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외로움과 가난, 그리고 가족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다은은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심장병을 앓던 할머니 손에서 자랐으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찰 앞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학비를 벌어야 했다고 전해졌다. 2010년 매일춘추에 실린 칼럼도 다시 주목받았다. 시인 김승희는 힘든 삶을 견디면서도 왜 이 아이는 눈물 대신 환한 미소를 보이는가라는 취지로 이다은을 바라봤다. 그 기록은 오늘의 이다은을 설명하는 열쇠처럼 보였다. 그는 방송에서 착한 척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고통을 삼키며 예의를 지켜온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신을 상처 준 영숙이 자리를 떠났을 때도 가장 먼저 어디로 갔는지 걱정할 수 있었다. 이 흐름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은 누구도 처음부터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조희현은 자신의 말이 해명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믿었다. 영숙과 정희는 사과만 하면 불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상철은 자신의 말이 단순한 의견이라고 여겼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그 모든 장면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보았다. 그 선의 끝에는 이다은이 홀로 버틴 시간이 있었다. 이다은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었다. 답하지 않은 것은 무례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다. 단체방에서 오간 말과 리액션룸에 웃음 믿었던 사람의 차가운 고백이 겹치면서 그는 더 이상 같은 관계 안에 머물 수 없었다. 그래서 병원에 다녀온 뒤 계정을 정리한 행동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늦게라도 자신을 구해내는 선택이었다. 대중이 이다은에게 마음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누군가를 향해 거친 말로 복수하지 않았다. 자신을 해명하기 위해 남을 끌어내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오래 참고 늦게 말하고 필요한 순간에 관계를 끊었다. 그 조용한 태도가 조희현의 성급한 폭로와 더 강하게 대비됐다. 한쪽은 말이 많을수록 더 무너졌고, 다른 한쪽은 침묵 속에서 더 단단해졌다. 16년 전 시를 쓰던 여고생의 기록은 그래서 단순한 과거 미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다은이 왜 상처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는지 보여주는 증거처럼 다가왔다. 가난과 외로움 병든 할머니를 돌보던 시간, 식당 일을 하며 학비를 벌던 하루들이 그를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방송 속 미소는 계산된 이미지가 아니라 버티는 법을 배운 사람의 표정이었다. 결국 나는 솔로 30기 논란이 남긴 질문은 명확하다. 누군가의 상처를 가볍게 웃어넘긴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르는가? 사과를 자신의 면죄부로 쓰는 순간 그것은 얼마나 잔인한 폭력이 되는가? 그리고 끝까지 사람에 대한 예의를 놓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마지막에 가장 큰 지지를 얻게 되는가? 이다은의 이야기는 그 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줬다. 결국 이 사건은 한 사람의 몰락과 한 사람의 승리를 동시에 보여줬다. 조희현은 해명하려다 더 큰 비난을 불렀고, 영숙과 정희는 사과와 손절로 각자의 길을 택했다. 상철과 일부 출연진은 공감 없는 말로 심판대에 올랐다. 반면 이다은은 침묵과 인내, 그리고 오래전부터 쌓아온 삶의 품격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었다. 가짜 연대는 무너졌고 진짜 상처를 견딘 사람의 품격은 결국 드러났다.